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4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 이걸 대장동 등과 병합해서 하느냐 아니면 분리해서 하느냐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정 그 자체보다도 사실 제일 큰 관심은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건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뭐 상황이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 판사가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과 검찰 측의 주장을 적절히 섞어서 약간 정치적으로 눈치를 본 것 아니냐. 그러니까 분리라는 거는 검찰 쪽 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선고는 총선 뒤로 미루고, 이런 약간은 정치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제 개인적 관측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우선 팩트를, 언론에 보도된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재판부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다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재판부 내에서도 병합 여부에 대해 상당한 검토를 했다. 급하게 재판부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얘기는 왜 이걸 한 달씩이나 질질 끌다가 어제 결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한 본인의 변명으로 보이고, 이것만 봐도 이 김동현 그 재판부가 뭐 여기저기 좀 좌고우면한다. 왜냐면 이건 바로 결정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자꾸 좋게 보려면 뭐 신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좌고우면하는 거로 보입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 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고. 자, 그리고 재판부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고인 김모 씨, 이 사람이 김진성입니다. 위증을 한 사람. 김모 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고 쟁점이 달라 따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면서 요게 중요한데, 일단 이 사건은 따로 진행하겠다. 근데 여기에 왜 일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느냐. 일단. 그럼 앞으로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근데 이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입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진행하다가 나중에 병합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주목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했다가 한 재판 한두 번 해보고 나서 아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병합하자,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그걸 염두에 둔 거냐. 이런 것까지도 온갖 관측을 불러일으키는 일단이라는 단어를 넣었다는 게 저는 이게 약간 의심스럽다 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또 일단이 나옵니다. 일단은 사건 자체를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고 통상적인 위증교사 재판처럼 진행할 것이다. 변호인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계속 얘기했던 논리거든요. 그거 분리하면 변호인한테 부담이 된다. 근데 그것도 또 이재명 대표 측도 약간 무마하는 듯한 코멘트입니다. 아니, 피고인 생각을 그렇게 해서 재판을 진행하나요? 대장동 변호인 따로 있고 그럼 위증교사 변호인 따로 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재판이 여러 개면? 그걸 왜 판사가 걱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약간 의문부호가 찍힌다. 자, 그러면 언론 보도들은 어떨까? 가장 어떤 논평 같은 걸 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사실 전달에 치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가 연합뉴스죠. 연합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공판 준비 기일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고 시점을 예단하기란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이렇게 약간, 그럼 어떻다는 얘기냐?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게 이렇게 연합뉴스가 얘기를 했고요. 조선일보, 한겨레, 뭐 중앙일보, 경향신문 뭐 이렇게 이런 데도 다 그냥 되게 빠르면 총선 전 1심 선고 가능성, 아니면 빠르면 자를 빼고 그냥 총선 전 1심 선고 가능성, 이렇게 보도를 했고, MBC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근데 요거와 좀 다른 게 한국일보입니다. 다른 사건보다 심리기간은 짧겠지만 현실적으로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전망, 그 전망이라는 게 이제 법조계의 전망이라는 건데, 본인들이 물어봐서
근데 다른 데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본 반면에 한국일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선일보가 어저께 첫 보도를 할 때, 이제 한 뭐 2시 한 4, 50분 이때쯤에 이제 첫 보도가 나왔는데, 그때 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재판부의 코멘트로 인용부호까지 있어서. 이겁니다. 재판 경과에 따라서 병합 선고를 할지, 분리 선고를 할지 추후 결정하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찾아보면 없습니다. 요 인용부호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선일보가 오보를 낸 것인지,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인지, 제가 뭐 그 재판에 들어가 본 게 아니라서 좀 저도 궁금합니다. 왜 그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병합 선고를 할지 분리 선고를 할지 추후 결정하겠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TV조선의 보도가 굉장히 눈길을 끕니다. TV조선 보도는 이렇습니다. TV조선은 아마 이 지금 조선일보가 한때 넣었다가 뺀 요 문구를 TV조선도 같이 취재해서 아마 이에 대한 해석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또다시 재판 지연 전략을 쓸 수도 있고, 이거 당연히 쓰겠죠. 무엇보다 12월 말부터 2주 동안 법원이 휴정기간에 들어가는 것도 변수다. 2주 동안 재판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총선 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병합할 때보다는 높아진 게 맞지만 1심 선고가 선고 이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뭐 애매해요. 애매해. 그러면서 아까 제가 조선일보에 들어갔다가 지금 빠진 문구가 있던데 아마 그걸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김씨, 이게 김진성 씨죠. 위증을 한 김씨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따로 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선고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범관계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적 타격을 이재명 대표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좀 무슨 얘기인지 잘 선뜻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거는 아마 이걸 제가 해석하기에는 우의증 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다 끝내놓고 김진성 씨는 그게 다 아닙니까? 재판받는 게. 그러니까 김진성 씨 선고는 그냥 하고 이재명 대표 선고는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거 하고 그냥 묶어서 선고한다. 이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선 전에 김진성 씨의 우의증교사, 거기는 우의증교사가 아니고 우의증죄죠. 우의증죄 선고가 나오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는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고 대장동 이 재판이 끝난,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2027년 3월 대선 전까지 1심 선고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까지 우의증교사 선고를 우의증교사 선고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가능하냐? 뭐 제가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가능하긴 하답니다, 이게.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할 것이냐? 누가 봐도 부적절하죠. 아니, 우의증교사 재판을 해가면서 우의증을 한 사람과 우의증을 교사한 사람, 이건 형량이 같습니다. 뭐 5년 이하의 징역에 뭐 얼마 이상 벌금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대개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거는 이 우의증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이 부분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일반적인데 형량이 더 가중되면 집행유예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것도 그냥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재판을 다 끝내놓고 김진성 씨는 선고하고 이재명 대표는 선고를 미룬다. 저 다른 사건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
이게 정말 상식에 맞느냐. 근데 하여튼 TV조선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제 제가 조선일보에 잠깐 썼다가 빠졌다는 그거하고 맥락이 일치합니다. 병합 선고하느냐 분리 선고하느냐 하는 건 추후 결정하겠다. 그런데 TV조선은 그런 걸 고려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글쎄 다른 언론 매체들 이 판사에 대한 취재가 다른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취재가 좀 어렵기는 한데 저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이럴 경우라도 우이증과 우이증 교사는 뭐 형량이 사실상 같기 때문에 김진성 씨에 대해서 만약에 우이증죄로 얼마 이렇게 나와 버리면 이재명 대표도 우이증 교사 뭐 같으니까 그 정도가 나올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만약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김진성 씨한테 나왔다 그러면 1심이지만 이재명 대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런데 법원은 김진성 씨만 선고하고 이재명 대표는 선고를 나중으로 미룬다. 지금 그런 걸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게 TV조선의 보도입니다.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TV조선의 보도가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보통 상식, 글쎄 뭐 법원이 꼭 상식적으로 결론을 내는 건 아니니까 여튼 이런 보도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자면 저는 TV조선이 보도한 것처럼 이렇게라도 하면 이재명 대표의 총선 전 선고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는 형량이 같으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라도 한다면, TV조선 보도대로라도 한다면 총선 전 1심 선고의 절반 정도는 맞는 거죠. 그러나 이재명 선고는 아니고 이재명과 같은 죄를 저지른 그 사람에 대한 선고는 있기 때문에 이재명죄도 충분히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대목, 이렇게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아예 이 모든 걸 한국일보 보도처럼 총선 뒤로 미룬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너무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 전부 다 총선 전에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총선 전에 김진성 씨 선고와 이재명 대표 선고를 같이 내린다. 그럼 이거는 상식이죠.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서 언론 매체마다 조금씩 다르고, TV조선이 비교적 뭔가를 정확하게 취재를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이렇게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뭐 누가 알겠습니까? 판사 자기가 알겠죠. 자기가. 뭐 이건 제가 보기에 한 재판 두세 번만 하면 되는데 충분히 총선 전에 선고할 수 있는데, 그런데 판사가 어저께 한 얘기들을 쭉 종합적으로 보면 상당히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각 언론 보도와 총선 전 선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